유공합 설계와 전기 설계, 두 팀이 하나의 도면 위에서 일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국내 설비 제작 현장에서 유공합 회로도는 기계장치의 일부로 다뤄집니다. 회로도 초안과 부품 사양은 기구 설계자가 주도하고 전기 설계자가 전압과 신호 타입을 확인하며 완성하죠.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검증된 합리적인 분업입니다. 문제는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서로 다른 툴, 서로 다른 파일로 작업하면서 4가지 비효율이 반복됩니다. 회로도는 PDF로 굳어져 부품 사양을 메신저로 다시 묻고, 전기 설계자는 같은 정보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합니다. 설계가 바뀌면 두 도면을 따로 고쳐야 하고, 트러블 슈팅 때는 두 도면을 대조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여기서 전기 설계자의 역할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검증자. 밸브 코일의 전격 전압과 센서 신호 타입이 제어반 사양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통합자. 솔레노이드와 스위치를 배선도와 단자대에 연결하고 PLC 입출력 매핑까지 이어갑니다. 셋째, 표준 관리자. 부품 마스터 데이터와 심볼 표준을 관리해 표기 방식을 통일합니다. WSCAD 플루이드 엔지니어링, 줄여서 FE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기 설계에 쓰는 것과 똑같은 플랫폼, 똑같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위에 유공합 전용 기능과 ISO 1219 표준 심볼을 더한 애드온 모듈입니다. FE가 바꾸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표준 심볼로 실린더와 밸브를 배치하면 각 부품이 부품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됩니다. 정격 전압, 신호 타입, 핀 배열 같은 전기적 속성이 도면에 함께 기록되죠. 그리고 회로도, 배선도, 단자대 도면, BOM이 하나로 묶여 어느 하나를 고치면 나머지가 함께 갱신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먼저 기구 설계자. 표준 심볼로 작성 시간이 줄고 부품을 고르는 순간 전기 사양이 함께 기록되어 누락과 오기입이 사라집니다. 넘길 때 사양서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전기 설계자. 이 밸브는 몇 볼트인가 같은 반복 질의가 사라집니다. 유공업 부품 데이터가 그대로 배선도와 단자대로 이어져 이중 입력이 없어지고, 기구팀 도면을 다른 포맷으로 다시 그릴 일도 없습니다. 현장과 유지보수는 어떨까요? 유공합 회로도와 전기 배선도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여 있어 트러블 슈팅 때 도면을 대조할 일이 줄어듭니다. 계정 이력도 한 곳에 모여 어느 도면이 최신본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진과 PM. 앞에 3가지 변화가 여기서 하나로 모입니다. 도면 불일치로 생기던 재작업과 설계 변경 비용이 줄고 프로젝트 리드 타임이 짧아집니다. 표준 부품 라이브러리 덕분에 신규 인력이 자리 잡는 기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실제 업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회로도는 별도 캐드가 아니라 FE에서 표준 심볼로 작성되고 부품 속성이 자동 반영됩니다. 전달은 파일 대신 같은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어받습니다. 확인 절차는 최소화되고 배선 설계는 재입력이 사라지며 변경은 부품 하나만 바꿔도 연결된 도면과 BOM이 함께 갱신됩니다. 도입은 4단계를 관장합니다. 먼저 자주 쓰는 부품의 표준 심볼과 부품 DB를 구축하고, 기구 설계팀이 회로도 작성 도구만 FE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 전기 설계팀이 같은 데이터를 이어받아 배선 작업을 연동하고, 마지막으로 통합 도면을 유지보수의 기준 문서로 씁니다. FE는 한국 현장의 협업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파일과 반복 확인이라는 비효율만 걷어낼 뿐입니다. 협업의 방식은 존중하고 데이터의 수준은 높입니다. WSCAD 코리아가 부품 표준화부터 프로세스 정착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기는 WSCAD 일렉트릭스의 작업 구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창을 쉽게 이동하고 작업 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작업 공간 활용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가지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고
각 분야마다 미리 정의된 작업 구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필요한 작업 영역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WSCAD의 기본 툴바에 툴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유압 및 공압을 위한 툴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몇 가지 부품이 필요할 것입니다. WSCAD 유니버스에서 일부 부품이 필요하기에 지금 바로 그것들을 다운로드 할 것입니다. WSCAD 유니버스에 접속해보면 페스토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스토는 유체공학 분야의 주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WSCAD 유니버스에는 사용 가능한 페스토 유체공학 부품이 2만 1000개가 넘습니다. 이제 몇 가지 부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SMC 같은 다른 제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MC의 경우 유체공학 분야에 1만 7000개가 넘는 부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는 실린더 같은 부품이 필요할 텐데요. 혹시 부품 번호를 알고 있다면 바로 원하는 실린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의 파트가 있다고 하니 모두 함께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파트가 성공적으로 가져와졌고 100개가 넘는 파트도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현재 작업 영역을 나타내는 중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볼 탐색기, 매크로 탐색기, 자재 탐색기가 있습니다. 심볼 탐색기에는 필터 기능으로 필요한 심볼만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체 설계를 위한 심볼만 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페이지를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페이지를 4개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텍스트를 편집하는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텍스트, 여러 페이지 이름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엑셀 시트에서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물론 밸브 Y5라고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포함된 5개의 페이지가 생기고 방금 다운로드한 WSCAD 유니버스의 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많이 쓰이는 빠른 검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Q 단축키로 빠른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검색에 쓰는 부품, 심볼, 명령, 매크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부품만 찾아보겠습니다. 숫자 2개만 입력하면 WSCAD 유니버스에서 가져온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품 데이터베이스에 선택하고 부품을 위치합니다. 더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입력한 심볼이 보이시죠? 이번 경우에는 빠른 검색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부품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공합 T자형 연결 메뉴로 이 부품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머플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정말 쉽고 빠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계할 건 처음에 다운로드하였던 SMC 실린더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연결 라인이 보이죠? 이 심볼들, 즉 설계 요소들을 상호 연결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이 실린더와 이 모든 부품을 그냥 복사해서
한 번 더 여기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앵글, 즉 연결 각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크로 탐색기가 있고 여기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필터링해서 유공합 설계에 필요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에 사용되는 매크로입니다. 설치한 매크로를 기존 회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가 보이죠? 즉, 이 프로젝트를 다른 해당 페이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페이지가 너무 작으면 새로운 페이지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다른 매크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페이지가 너무 작아서 도면 프레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를 A4에서 A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회로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경되었으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생성된 이 상호 참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다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 튜브에는 빨간 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튜브의 목적지라고 정해줍니다. 튜브의 연결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심볼들을 추가해서 또 다른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또 다른 매크로와 더 많은 부품을 넣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에서 설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기 밸브를 만들고 여기에 같은 SMC 실린더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밸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하고 위치를 잡으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근접 센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L각도로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L자 심볼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3번 복제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요소들 사이의 거리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꽤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빠른 편집기가 있는데 도면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면 기능 텍스트, 제조사 등을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할 부분을 정하거나 엑셀 시트에서 텍스트를 복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수동으로 써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우에는 단순히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린더에 대한 설명을 보이고 싶다면 간단히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예를 들어 2개의 코일을 가진 밸브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코일이 서로 다른 특수 참조 이름을 갖게 하려는 건데 실제로는 두 코일이 분리되어 있고 다른 어떤 부품이나 다른 회로도에서 두 코일이 서로 다른 참조 이름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선 몇 가지 부품을 넣어서 유공합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자재 탐색기에서 필터로 유공합에 사용된 부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은 방금 전에 5개 페이지에 설계한 유공합 부품들입니다. 이 부품들은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이것이 바로 WSCAD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삼손도로 가보면 이 P1 센서, 근접 센서 보이시죠? 방금 전에 유공합 설계에서 삽입했던 것을
삼선도에 삽입합니다. 그러면 자재 탐색기에 삼선도에 사용되었다고 노란색 박스가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센서를 연결합니다. 유공압과 회로도가 연결되면 F단축키로 상호 참조 도면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유공압 페이지에서 회로도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밸브 터미널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빠른 검색으로 밸브 터미널을 찾습니다. 여기 부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 채널 그룹을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식의 다양한 주석도 넣을 수 있어요. 이번엔 아주 간단한 주석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브 터미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런 3호 참조가 있어서 클릭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에서 부품의 상호 연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에 4개의 심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하위 요소로 유체공학에서 삽입했던 밸브인데 자재 탐색기에서 바로 끌어쓰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호 참조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참조는 구조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구조를 만든다면 모든 경로가 상세히 정의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매크로 탭으로 옮겨서 매크로 몇 개를 삽입하겠습니다. 이처럼 빠른 검색창에서 부품과 매크로 등 거의 모든 설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매크로, 부품, 심볼 등을 사용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설계 분야에서든 참조 이름 등을 바꾸면 다른 분야가 동기화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공화뿐 아니라 다른 설계에서도 동기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밸브 터미널을 삽입할 건데요. 이것은 유공압 설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압 계열에서는 필터가 보이고 자재 목록에서 이 터미널 밸브를 찾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압 설계에서도 이 심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설계 분야에 각각 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각각 다른 색의 사각형은 클릭하면 해당 엔지니어링 분야 도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한 설계 분야에서 다른 설계 분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D뿐 아니라 3D 모델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투명한 상태에서 판넬 내부에 조립된 부품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에 필요한 제작 문서 또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공압 관련 부품만 자재 목록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양식으로 엑셀 등 여러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다른 필터도 있고요. 매우 다양한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출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재 목록을 만들었는데 유공합에 해당되는 자재만 출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 자재 목록을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튜브 목록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튜브는 딱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스마트 PDF로 도면을 출력하겠습니다. PDF로 내보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2개만 만들고 여기는 심볼 파라미터 출력 옵션입니다. PDF 출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전에 생성한 PDF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도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공화 페이지에 들어가면 상호 참조가 살아있어서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PDF 출력 옵션에서 확인했던 심볼 파라미터로 출력되는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작성된 전기회로를 살펴보고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보기 번거로우면 물론 옵션으로 나타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면에서는 정보가 켜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접 센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보이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부품 위에 마우스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체, 부품 번호, 심볼 이름, 근접 센서 같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면에 대한 자재 목록입니다. 지금까지 기구와 전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스마트한 유공합 설계 솔루션인 WSCAD의 플루이드 엔지니어링 소개를 마쳤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나 질문이 있으시면 WS 코리아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